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기재부는 이후에도 차관 지원을 거절하려고 했지만 권 의원의 압박이 계속돼 결국 입장을 바꿨다는 겁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국가의 눈먼 돈을 해먹으려고 권성동을 이용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 저는 그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이 기사가 그렇게 쓴 건 아니고 네.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유명한 삼부토건이 또 등장합니다. 그렇죠. 네, 2023년 11월 필리핀 정부가 필리핀 전역에 교량을 놓는 사업을 하고자 우리나라에 약 6천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그 개발도상국에게 경제 원조 차관해주는 그거를 활용하고자 했던 거예요, 필리핀에서. 그렇죠. 네. 자, 요청이 왔죠. 그래서 대한민국 기재부가 수개월 동안 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참여할 국내 기업들도 막 알아봅니다. 네. 왜냐하면 필리핀이 참여할 기업도 좀 알아봐달라고 했거든. 그래서 기재부가 이거 심의도 하고 기업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 예, 무려 6천억을 빌려주는 사업이니까 그렇죠. 꼼꼼하게 했겠죠. 그런데 사업에 참여할 기업도 안 나타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필리핀의 부실, 부패가 매우 심각하게 우려가 된다라는 결론을 짓습니다. 기재부에서. 왜냐? 필리핀에 취재를 해봤는데 필리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내부 자기들끼리도 필리핀에서도 그래서 2024년 2월에 기재부는 이 사업 지원하지 않기로 결론을 딱 내려버립니다. 네. 결론을 내린 거를 어떻게 알았는지 이때 바로 권성동이가 등장을 합니다. 뜬금없습니다. 왜 뜬금없냐? 권성동은요, 권한도 없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책임도 없는 자예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자입니다. 근데 뜬금없이 권성동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당시 기재부 장관이었던 최상무기를 만나서 강력하게 압박을 가합니다. 소개해 주시죠. 지원을 다시 좀 검토를 해주세요. 대우건설 삼부토건 등이 삼부토건. 여기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다. 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엄청나게 압박을 가한 거야. 네. 그런데 직접 만난 거야. 근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권성동은요, 이 사업과 권한과 임무와 책임이 아예 없는 자입니다. 근데 생뚱맞게 간 거야. 네. 이런 압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2024년 2개월 후 4월에 네. 2024년 4월에 필리핀에게 최종 통보를 합니다. 우리 지원하지 않겠다. 끝! 꺼져. 끝! 그러자 권성동은 기재부를 2차 압박합니다. 또! 대외협력기금, 그러니까 6천억, 이것과 관련해서 운용하는 데가 바로 한국수출입은행이거든요. 네. 이 한국수출입은행이 진짜 이 대우건설 이 참여 의사가 있는지 확인을 해본 거야. 하겠다고 했으니까 확인을 해봤어. 확인을 해봤더니 거짓말이야. 대우건설 안 한대? 우리 안 할 건데 한 거야. 그래서 한국수출입은행이 필리핀에 다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권성동이 또 나타납니다. 3차 압박가합니다. 권성동이 기재부 관계자들을 이번에는 자기 의원실로 불러요. 야, 아무튼 그게 되나? 그것도 신기해. 아무튼 불러가지고 3차 압박가합니다. 필리핀하고 외교를 생각해서 좀 지원하죠. 그리고 기재부하고 수출입은행 지금 필리핀에게 외교적 결례를 범한 거다. 이렇게까지 압박을 합니다. 이건 거의 협박이지. 협박이죠. 이 정도 너네 되면. 이제 큰일 났다. 잘못했다. 너네 이제 큰일 났어. 이거 그렇죠. 협박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2024년 10월에 기재부는 권성동의 압박에 못 이기고 3번의 압박. 6천억이었잖아요, 규모가. 네. 이 규모를 이제 대폭 낮춥니다. 한 1,000억. 1,000억 규모로 해가지고 필리핀 교량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라고 용역 발주를 승인합니다. 이거 다 했거든, 타당성 조사. 네, 근데 또 다시 이제 승인하는 거 하도 지랄하니까 이제 취재 기자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정리는 어떻게
잘 됐나요? 네, 설명을 잘해주셔서 제가 네. 덧붙일 말이 없을 것 같은데, 네.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권성동 의원께서 그전 취재를 하는 동안부터 보도가 나간 뒤까지 연락을 계속 드렸는데 연락이 네. 없으셨다가 어제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언급을 하시고 나서 네. 이제 반박 하시는 이제 페이스북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네. 권성동 의원께서.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는 보고 사실상 인정하셨구나 그래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게 네네네. 왜냐면 사업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그러니까 필리핀 모듈형 교량 사업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갖고 계시다라는 게 이제 그래서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압박 정황 같은 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일본을 언급하면서 이제 수출입은행이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라는 그런 정황도 이제 스스로 또 이제 써주셔가지고 사실상 자백이네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조목조목 반박을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좀 길 것 같아서. 근데 기자님은 어떻게 이렇게 꼼꼼하게 취재를 잘했어요? 저는 진짜 보면서 되게 놀랐어요. 원래 사실은 이제 저희 이제 한겨레 21은 한겨레 신문과 같이 운영되는 이제 주간지기 때문에 기사 길이도 길고 이제 좀 더 심층 취재를 하는 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사실은 원래 그 전에 짧게 보도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취재 과정을 좀 길게 잡고 취재를 하면서 좀 구체적으로 아니 이거 굉장히 그 내밀한 이야기인데 그게 취재가 너무 잘 돼서 저는 놀랐습니다. 도움을 주신 분들이 진짜 훌륭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거 어떻게 취재가 시작이 됐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시작은 명태균부터 시작이 됐는데 명태균이요? 저희 팀에서 사실 명태균 씨를 이제 계속 취재를 해오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명태균 씨가 갖고 있는 명태균 씨가 사용했던 하드디스크를 저희가 입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일부는 보도를 했는데 그 와중에서 이제 저희 같은 팀원 선배가 이제 발견을 한 문건이 이제 현대로템이 이제 청탁을 명태균을 통해서 청탁을 하려던 이제 문건을 발견해서 보도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현대로템 관련한 기사가 나가니까 현대로템 관련해 EDCF 그러니까 저희 대외경제협력 차관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제 제보들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EDCF는 저는 EDCF라는 걸 또 몰랐거든요. 그냥 ODA 일종이구나 하고 얼핏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명태균 씨로 시작된 게 EDCF 취재로 이어졌고 그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제 만난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중에 이제 권성동이라는 이름을 언급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권성동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고 권성동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이제 조금씩 추적을 하면서 이렇게 기사가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 그 한겨레 21의 보도를 소개하면서 제가 첫 문구가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대한민국의 눈먼 돈을 먹기 위해서 권성동을 활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라고 저는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해요, 안 해요? 사실 저는 딱 제가 확인한 것만 말씀을 드릴 텐데 알아요. 제가 확인을 못했으니까 못 썼고 그런 그냥 이거 의심한다라고 그랬잖아. 동의하시잖아. 그거 왜 그래? 약간 그 뉘앙스도 있더만. 결코 그 특사 보낸 거 얘기했더만. 2022년 6월인가에 권성동이가 필리핀에 한번 특사로 가잖아요. 네네. 근데 그 당시도 저도 이제 기사를 거의 완성한 상태에서 권성동 의원께서 필리핀과 어떤 인연이 있을까? 왜냐면 외통이나 뭐 기재위나 이런 데서 계시지도 않았던 거. 그렇습니다. 어떤 인연이 있으실까 하고 찾아보다 보니 이제 특사 관련 당시에 2023년이었죠. 2022년. 2년. 취임 직후에. 최후 앵커보다 더 황당무계하고 부드럽게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이거 황당무계하고 가정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받아 먹을 결심이다. 라고 했을 때 어디서 받아 먹습니까? 이 건설회사에서 받아 먹습니까? 아니면 외국이라는 필리핀에서 받아 먹게 됩니까? 뭐 저는 사실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알아보는 중인데 알아보는 중이긴 한데 저는 이게 여러 가정을 저도 이제 세워봤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다. 그다음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어디선가 뭐 이득을 취할 곳이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정말 필리핀과의 이 외교를 강화하기 위한 소신이다. 여러 가지를 했는데 세 번째는 아닌 것 같고. 3번. 기자님. 3번. 3번 왜 얘기해? 시간 없는데 말이 돼? 다 가능성을 열어놔야지.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뭐 관련 상임위도 아니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관련 상임위도 아니고 인연이 2022년에 특사 갔다 온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빼세요. 딴 데 가서. 그래서 저는 그 가능성 두 가지는 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첫 번째는 뭐 약간 수사의 영역이고 최근에 이제 밝혀진 뭐 캄보디아 그다음에 EDCF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이런 것들도
수사를 통해서 밝히는 게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수사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이제 개인적으로 뭔가 연이 이득을 얻을 게 있었다라는 가능성도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지금 추적을 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 20년. 보세요. 이제 권성동이가 아까 그 삼부토건 얘기한 거 다시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만약에 이 작품이 권성동 개인 차원의 작품이었다고 쳐요. 그러면은 삼부토건이란 단어가 어떻게 나옵니까? 삼부토건이 저런 해외 사업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는 이 사업만 못하는 게 아니라 삼부토건은 아예 그냥 기업 자체가 기울 때죠. 네네. 맞아요. 왜 이런 얘기 안 하시나요? 말씀드릴게요. 너무 말씀드릴 게 많아서. 그리고 대우건설도 네. 사실은 저게 실제로 정부 돈이 들어가서 있다가 저게 예. 중흥건설에 인수되기 직전 그 네네네네. 타이밍쯤인 거죠, 그죠? 예, 예. 네. 아 그래요. 그래서 대우건설도 사실 의향이 있다고 처음에는 밝혔다고 저도 이제 확인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실제로 350개 교량 그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아마 검토를 해보셨겠죠. 네. 대우건설에서 그 수출입은행에서도 그럼 너 진짜로 이제 권성동 의원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대우건설 진짜로 하실 생각 있으세요? 물어봤을 때는 좀 어렵다. 그래서 대우건설은 병풍 서졌을 가능성이 있네. 좀 어렵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오히려 대우건설 쪽에서는 우리보다는 중견기업 다른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맞는 게 적당하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있어요. 그래서 네. 대우건설은 진짜 하실 의향이 없었던 것 같고 EDC의 네. 규모가 대기업이 갈 만큼 크진 않거든, 이 돈이. 네. 그리고 그리고 또 삼부토건은 제가 예전에도 취재한 적이 있어서 네, 요거 취재원이 핵심이다. 계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알아보니까 실제로 그 제안이 왔던 거 맞아요. 근데 브로커를 통해서. 그러니까요. 네, 브로커를 통해서 뭐가 저도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못 봤지만 브로커를 통해서 제안이 왔고 네. 관련한 문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삼부토건 내부에. 아, 그래서 삼부토건 내부에. 근데 당시에는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뭐 삼부토건이 그걸 들어갈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네. 그래서 일단 내비두고 또 연락이 오면은 그냥 그때 한번 다시 얘기해봐야겠다 브로커한테. 근데 브로커가 그 뒤로 연락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그래서 저기 그냥 윤석열 정부가 정말 후지다는 게 해먹는 수준도 후지다는 게 이거 20년 전에 자원외교가 어떻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다음에 뭐 때. 석유공사가 러시아에 투자하고 뭐 이 수준의 이야기 다시 끄집어낸 수준이야 진짜. 네. 참. 야 이거 진짜 냄새가 매우 심각하게 납니다. 그러니까요. 아. 이거 진짜 왜냐하면 권성동이 아무 관련이 없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이거를 압박을 가했다는 게 매우 수상하죠. 근데 삼부토건이 나왔다는 사실. 네. 자, 우선 강원도 강릉 정가에 밝은 전직 지방정부 고위 관계자가 저에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한겨레 21 보도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착목하지 않은 지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사실을 기자님께 제보드리려고 합니다. 라면서 연락을 해온 것인데요. 권성동 의원이 그렇게까지 필리핀에 적극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권 의원의 사촌인 권모 씨가 운영하는 지역 건설사와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주었는데요. 태풍 피해가 굉장히 잦은 필리핀에서 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조처로 파손된 주택 등을 재건하는 사업을 권 의원의 사촌 건설사가 완공을 했는데 정작 이 사업을 완공하는 과정에서 건설 비용을 돌려받지 못한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권 의원이 일종의 정치적 해결사로 나선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팁을 저에게 주었는데요. 실제 관련해서 권성동 의원이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를 찾아봤더니 이 권성동 의원의 적극적인 역할의 서막은 2022년 6월 국민의힘 원내대표 재임 시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앞서 저희가 소개해드린 영상대로 아니 지금 국회 안에서 협상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이 와중에 왜 필리핀 특사로 갑니까? 우리가 필리핀까지 쫓아가서 협상을 해야 됩니까? 라고 당시 비대위원장이 우상호 의원뿐만 아니라 박홍근 당시 원내대표도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특사로 필리핀을 전격 방문한 이유부터 설명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 강원도 강릉 정가에 밝은 전직 지방정부 고위 관계자의 주장입니다. 윤핵관, 찐윤, 의원을 자처하는 유력 정치인이면 대개 4강 특사로 많이 가죠. 중국, 미국, 그렇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그런데 필리핀? 왜 그럴까? 이것은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여러 의문이 남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강릉 지역의 유력 사업가 A씨도 접촉을 했습니다. 신기하리만치 비슷한 맥락의 주장을 합니다. 취재 편의점이 취재를 시작한 어제에 이 권 의원의 사촌 동선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더니요. 이분이 직접 취재해서 알려준 바에 따르면
권 의원의 사촌 권모 씨는 이미 지금 오늘도 필리핀에 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면서 이 건설업자 권모 씨가 최근에 필리핀에 터를 잡기 위해서 섬도 샀다 이런 말도 들린다고 전했습니다. 이 강릉 지역 사회에선 권 의원과 이 사촌지간을 사실상 경제 공동체로 본다고 덧붙이면서 총선이 아직 3년이나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강릉 지역 사회에선 이런 말이 돈다고 합니다. 권성동 의원이 감옥에서 출마를 해도 다음 총선엔 권성동이 또 당선이 될 거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강릉 지역 사회에서 권성동 의원의 영향력은 막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역 조직 기반이 굉장히 탄탄한데요. 이 지역 조직이 탄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촌 지역 사업가 권모 씨와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일고 있는 사법 리스크 그래서 별로 걱정도 많이 안 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원랜드 때처럼 무죄 받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지역 여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와중에 어떻게 그것도 통일교 리스크를 안고 있는 사람이 당사가 압수수색될 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통일교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가서 복면 골프를 치지 너무 이상하다. 이게 가능한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 걱정이나 뒤탈 없이 모든 게 마무리될 수 있을 거라고 지역사회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권성동의 강릉 파워는 매우 세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강릉 지역에서 권성동 의원은 왕이나 다름없다. 이런 얘기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강릉에서 무소불위 권력 그 자체라고 하지요. 저는 이 취재를 하면서 매우 씁쓸했습니다. 어제 국회에 보고된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에 불체포 특권 포기 의사 포기 의사 여전히 밝히고 있으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수사 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릉 지역 사회에서는 살아있는 권력이니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권성동 의원이 페이스북에 긴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직후 이재명 대통령은 뜬금없이 저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필리핀과의 EDCF 차관 사업을 전격 파기했습니다. 야당 탄압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고 경제 살리기 대책이 아니라 정적 죽이기 대책이었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본인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던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정적 탄압이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권성동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정적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이 이재명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이건 좀 맞지 않는 해석이다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이런 주장을 합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단순 차관이 아니라 개발도상국과의 신뢰를 쌓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을 높이는 전략적 자산이라고 주장을 하고요. 이 대통령이 지적한 사업은 정식 명칭이 PBBM, 프레지던트 봉봉 마르코스 주니어 이렇게 되어 있는 농촌 모듈형 교량 사업이기 때문에 대통령 이름, 필리핀 대통령 이름까지 붙인 최핵심 국책 사업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하지요.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필리핀이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외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물론 당국자는 아니지만 상당히 국제사회가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은 뭐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를 정적 탄압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 쇼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본인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해명을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이지 이렇게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화살을 대통령에게 돌리는